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국TV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 통일을 유보하고 두 개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습니다.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고도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3조에서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도 제시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들어 달라진 환경을 거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남 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란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주장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 주장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코 프라하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김정은이 남북 두 개 국가론을 주장했습니까? 첫째, 흡수 통일을 막을 정치적 방패로서 체제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입니다. 남북 간 치열한 체제 경쟁 결과 한국은 선진적 중견국이 되었으나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위기,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주민들의 탈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한류를 체제를 위협하는 악성 바이러스로 경계하여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까지 제정해 한류 유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흡수 통일을 경계하는 김정은은 남한과 정치적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하여 흡수 통일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제체제에서는 전쟁을 통한 국가 병합이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 두 개의 국가가 되면 북한이 별도로 국가로 존재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카리브해의 어떠한 조그마한 나라도 타국에 의해 멸망될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데 착안하는 것입니다. 둘째, 남한을 향한 핵사용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격적 성격입니다. 그간 북한은 핵개발 목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권을 내세우면서 남한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5일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전쟁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핵 사용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한국이 그 대상임을 천명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을 통해 남한을 동족 관계가 아닌 독립된 주체이자 타자로 정체성을 규정하여 핵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의 두 개의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서 경계해야 합니다. 남북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면 통일 추진의 당위성이 약화됩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주변 사강 등에 대한 통일 외교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겨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 처리에 있어서도 외교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한국이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과 관계없는 제3의 국가인 북한 문제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남북한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할 경우 불가피하게 헌법 개정 문제가 대두되고 남한 사회의 이념 갈등 역시 증폭될 것입니다.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면 북한 내 급변 사태 발생 시 한국 개입 명분도 없어집니다. 한국은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 국가로서 북한 문제에 개입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 국가 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개입이 어렵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정은의 적대적 이 국가론 선언에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은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의 행위를 하는 것이자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며 이 같은 자가 다시 정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강국TV 뉴스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